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틀 뒤로 다가온 삼성전자 총파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5월 21일, 이틀 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선언한 총파업 예고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 전영현 부회장과 최승호 위원장이 직접 마주 앉았지만 40분 만에 성과 없이 자리가 끝났습니다. 사측도 노조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갈등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의 배경, 21일 이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각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감정적인 편가르기 없이 숫자와 구조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등의 출발점을 짚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56% 증가한 수치로 증권가 컨센서스를 4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만들어낸 당사자들, 즉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OPI, 초과이익성 과급을 EVA,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지표에 연동해 지급합니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자본비용을 모두 차감한 뒤 남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EUV 장비, 평택과 테일러 공장 건설에 매년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EVA는 작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SK하이닉스는 과거 노사 갈등을 거친 뒤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HBM 주도권을 선점하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SK하이닉스는 그 이익을 투명한 룰에 따라 직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길 건너 경쟁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자신들의 통장에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찍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VA 기준을 폐기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꿀 것, 그리고 연봉 50% 상한선을 없애거나 대폭 올릴 것입니다. 사측의 논리도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가 아닙니다.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을 되돌리고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금을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실적이 좋을수록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는 장기적인 투자 여력을 훼손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영업이익의 12%까지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 요구인데 비율 조정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1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A,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입장에서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손실 규모가 협상 타결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합니다. 노조도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임금 손실과 회사 경쟁력 훼손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20일, 내일 하루 동안 물밑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결된다면 시장 반응은 단기적으로 강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불확실성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반등할 것이고 코스피 전체의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향후 인건비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이 뒤따를 것입니다. 시나리오 B 부분 파업 또는 제한적 참여. 이것이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실제 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 대비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업무 거부가 이뤄지고 협상은 계속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연장됩니다.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C, 전면 파업 강행. 가장 충격이 큰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무균 공정입니다. 가동을 멈추는 순간 진행 중인 웨이퍼가 전량 폐기됩니다. 라인을 재가동해서 수율을 복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직접 손실만 수천억 원이고 글로벌 AI 고객사들이 공급 차질을 우려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주문을 전환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단기 손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등장합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법적으로 파업을 최대 30일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발동 전 며칠간의 혼란 자체가 시장에는 충격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코스피 환율 반도체 생태계에 미치는 경로. 파업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경우 충격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5% 빠지면 코스피가 1% 밀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보다 공급망 리스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파업 강행 뉴스가 확정되는 순간 외국인 매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수출과 환율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품목입니다. 생산 차질이 수출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미 1,490원 수준인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가 추가로 오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경로는 글로벌 AI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HBM 메모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의 공급이 단 며칠이라도 지연되면 이 기업들은 즉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대체 발주를 넣습니다. 한번 떠난 주문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단기 생산 차질보다 더 무서운 중장기 리스크입니다. 시나리오별 투자 대응. 이미 투자 중인 분과 아직 진입 전인 분으로 나눠서 이미 삼성전자 주식이나 한국 증시에 투자 중인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량 매도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에 매도하면 이미 충격의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된 뒤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단일 종목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30%를 넘는다면 일부를 줄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전자 파업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공급 차질 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대안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이 구도에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 증시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결과를 확인한 이후가 훨씬 더 명확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타결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 프리미엄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기회가 생깁니다. 파업 강행 시에는 추가 하락이 올 수 있어 그 이후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 기회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21일 이후가 지금보다 더 명확한 선택지를 줍니다. 달러 자산과 비트코인 관점에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파업이 강행되고 원화가 약세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라면 달러 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두는 것이 해지 차원에서 유효합니다. 비트코인은 원화 약세 국면에서 달러 표시 자산으로서 상대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확인해야 할 것들. 앞으로 48시간이 이번 파업 사태의 사실상 분수령입니다.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혹은 내일 중 사측의 추가 협상 제안이 나오는지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나선 이상 사측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안이 나온다면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노조의 최종 파업 지침 발표 시점입니다. 통상 파업 하루 전날 오후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내일 오후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셋째,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입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면 파업은 법적으로 30일간 유예됩니다. 이 경우 협상 시간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은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시나리오별로 차분하게 포지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21일 이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벨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